할머니 좀 비키세요. 일하는데 방해되잖아요. 예약은 하고 오셨어요? 예약하셔야 돼요. 세상에 옷이랑 신발 살 돈도 없나 봐. 지지리도 공상이지. 안녕하세요. 김여사 인생극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드는 서울 중심가의 큰 종합병원. 1층 로비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 깔끔한 정장 차림의 보호자들, 최신형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오갔다.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 빛났고 공기청정기에서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져나왔다. 자동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다. 박말순 75. 그녀의 낡은 구두 밑창은 한쪽이 거의 닳아 없어져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다. 한때는 남색이었을 외투는 여러 번의 세탁으로 색이 발에 회색빛을 띠었고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있었다. 손에 든 가방은 인조 가죽이 벗겨져 안감이 드러나 보였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더 작아졌다. 접수대 앞에 선 말수는 긴장한 듯 가방 끈을 꽉 쥐었다. 그녀 앞에는 4명의 접수 직원이 있었고 각각의 창구마다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 말수는 가장 끝 창구로 갔다. 저기, 예약 확인하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늘 주는 쪽이었으니까. 사실 말수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는 것도 아까워했다. 시장에서 1,000원이라도 깎으려 애쓰고 스스로는 늘 낡은 것으로 만족했다. 지난 겨울에도 이 외투 하나로 버텼다. 추워서 손이 고팠지만 새 옷을 살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돈만큼은 달랐다. 그 돈은 아끼지 않았다. 아니, 아낄 수가 없었다. 그게 그녀가 사는 이유이자 유일한 기쁨이었으니까. 말순의 초라한 모습은 화려한 병원 로비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가 빠르게 지나갔다. 마치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본 것처럼. 그녀는 그 시선들을 모두 느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접수 창구 앞에 조용히 섰다. 오늘도 그녀는 그저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다. 접수 창구의 직원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입력하던 그녀는 말순을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예약 확인이요. 말순이 다시 한번 말했다. 손에 쥔 예약 확인서는 이미 땀에 젖어 있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손을 내밀었다. 서류 주세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낡은 봉투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이 나왔다. 직원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가방에 넣어두다 보니. 환자 등록증은요? 보험증은? 말수는 당황하며 다시 가방을 뒤적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아니, 할머니. 그냥 가방째 들고 오시지 왜 하나하나 찾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실제로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말수는 더 당황하며 손을 떨었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거 작성이 잘못됐어요. 다시 써오세요. 저쪽 테이블에 양식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작성하고 오세요. 어디가 잘못됐나요? 여기 보세요. 연락처란에 집 전화만 쓰시면 어떡해요? 휴대폰 번호도 써야죠. 저는 휴대폰이 없어서요. 직원은 눈을 굴렸다. 요즘 누가 휴대폰이 없어요? 보호자 번호라도 써오세요. 다음 분. 말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 옆 창구로 다가온 중년 남성과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환자가 있었다. 어머니 예약 확인하러 왔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그 창구의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희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여기 계시네요. 3층 정형외과 진료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바로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편안한 진료 되세요. 말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똑같은 예약 확인인데 대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서류 작성하러 안 가시고. 아까 그 직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들고 테이블 쪽으로 향했다. 다른 구두 밑창이 바닥을 삐걱거리며 지나갔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뒤에서 접수 직원들의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런 분들 진짜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오시면 우리만 힘들다니까. 그러게. 요즘 혼자 오시는 노인분들 너무 많아. 보호자도 없이. 옆 창구의 젊은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근데 차림새도 왜 저래? 옷이랑 신발 살 돈도 없나? 진짜 궁상 떨어. 병원이 무슨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쉿, 들리겠어. 그래도 저 정도면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야? 진료비는 나오겠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작게 터져나왔다.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앉아 다시 서류를 펼쳤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작성했다. 보호자 연락처란에는 먼 친척의 번호를 적었다. 1년에 한 번 명절에나 연락하는 사이였지만 다른 번호가 없었다. 서류를 들고 다시 접수대로 향했다. 이번에는 다른 창구로 갔다. 아까 그 직원을 다시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저기요, 서류 다시 작성했는데요. 새 창구의 직원은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말순의 서류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봤다. 할머니, 이거 보호자 서명란 비어 있잖아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혼자 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호자분하고 같이 오셔야죠. 이런 건 보호자 동에 있어야 예약 확정돼요. 저번에는 혼자 와도 됐는데요. 직원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규정이 바뀌었어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럼 제 예약은 어떻게 취소될 수도 있죠. 빨리 처리 안 하시면. 직원은 서류를 말순 쪽으로 밀어냈다. 말순이 서류를 받으려는 순간 뒤에서 급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죄송해요. 젊은 남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 말순이 비틀거리는 것도 보지 못한 채 그는 서둘러 다른 창구로 갔다. 말순은 겨우 균형을 잡고 벽을 짚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할머니, 여기서 그렇게 서 계시면 방해돼요. 저쪽으로 좀 비켜 서세요. 아까 그 중년 여직원의 목소리였다. 배려는 없고 귀찮음만 가득했다. 말순은 천천히 대기 의자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자리는 이미 다 차 있었다. 그녀는 벽 옆 구석에 서서 가방을 꼭 껴안았다.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왔다 갔다. 접수를 마친 환자들은 진료실로 올라갔고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왔다. 그 사이 말순은 계속 서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말순은 다시 용기를 내어 접수대로 갔다. 이번에는 가장 왼쪽 창구였다. 저기, 예약 확인 때문에. 남자 직원이었다. 그는 말순을 보자마자 인상을 썼다. 아까 그분이시네요. 직원들한테 다 들었어요. 보호자 동반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몸이 불편해서 빨리 진료를. 그러면 더더욱 보호자랑 같이 오셔야죠. 직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게 혼자 오셔서 무슨 설명을 듣고 처방을 받으시려고요? 할머니, 이해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말순에게 쏠렸다.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뒤섞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구석으로 돌아갔다. 접수대 뒤편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또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소곤거리는 것도 아니었다. 말순에게 들리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 것인지. 저 할머니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진짜 답답하다. 그러게. 저렇게 나이 드셨으면 좀 알아서 하실 것이지. 우리가 무슨 복지사도 아니고. 딱 봐도 돈 없어 보이는데 병원비는 나오려나? 기초수급자면 나오겠지 뭐. 근데 왜 하필 이런 큰 병원을 오시는 거야? 동네 보건소 가시지. 키득거리는 웃음소리. 말순은 가방을 더 세게 껴안았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녀는 눈을 감았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말순은 대기실 구석 의자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옆 사람이 일어난 빈자리였다. 앉자마자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다. 아까 밀렸을 때 부딪힌 곳이 쑤셨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다. 집에서 가져온 보리차였다. 자판기 물을 사 마실 돈이 아까웠다. 한 모금 마시려는데 물병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았다. 관절염 때문에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말순이 고개를 들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명찰이 걸려 있었다. 간호사 마이너스 이지수.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지수는 자연스럽게 앉으며 물병을 받아 뚜껑을 열어주었다. 여기요. 고맙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다. 지수는 말순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뭔가 낯이 익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뵌 적 있나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닐 겁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와봐서요. 거짓말이었다. 말순은 이 병원에 수십 번도 넘게 왔었다. 하지만 환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지수는 말순의 얼굴을 계속 살폈다. 주름진 얼굴, 수수한 차림새. 하지만 그 눈빛이 유난히 익숙했다. 어디서 봤을까? 그때 지수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다. 3년 전 그녀가 간호학과 학생이었을 때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퇴를 고민하던 시절 학교 장학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었다. 이지수 학생, 익명의 후원자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누가요? 익명이라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다만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지수는 울었다.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졸업식 날 멀리서 한 할머니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수한 옷차림의 작은 체구의 할머니.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 지수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은 이 할머니의 눈빛이 그때 그 사람과 똑같았다. 할머니. 지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이지수 간호사님. 멀리서 선배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환자 호출이요. 301호실 응급. 지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네, 지금 갑니다. 그녀는 말순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할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가봐야 해서. 혹시 나중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일 보세요. 지수는 복도 쪽으로 뛰어갔다. 하얀 가운자락이 펄럭였다. 말순은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잘 크고 있구나.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시 접수대 쪽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말순은 물병을 가방에 넣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기다림은 계속되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대기실의 벽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켰다. 말순이 병원에 도착한 지 4시간이 넘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접수대는 잠시 한산해졌다. 직원들은 교대로 식사를 하러 나갔다. 남은 직원들은 데스크에 모여 도시락을 먹으며 잡담을 나눴다. 어휴, 오전에 진짜 정신 없었다. 한 직원이 김밥을 베어 물며 말했다. 그러게.
특히 그 할머니 때문에 일이 2배로 늘었어. 다른 직원이 말순이 앉은 쪽을 힐끗 쳐다봤다. 아직도 계시네. 뭐 하시는 거야? 모르죠.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이런 분들 진짜 많다니까. 보호자도 없이 와서 우리 보고 다 알아서 해달라는 거지. 가족들은 뭐 하는 거래? 저렇게 혼자 보내고. 말수는 그 대화를 듣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대기실은 조용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명확하게 들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병원 예약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오늘 10월 15일. 정형외과 오전 10시 예약. 이미 4시간이나 지났다. 말수는 다시 용기를 내어 접수대로 갔다.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다. 저기요. 제 예약이. 식사 중이던 직원이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호자 동반하셔야 한다고요. 하지만 예약 시간이 이미. 그건 할머니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직원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려요? 규정은 규정이에요. 제발. 오늘만이라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 된다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직원이 손을 휘저으며 일어서는 순간 그녀의 팔이 말순의 어깨를 스쳤다. 아니, 스친 것이 아니었다. 밀친 것이었다. 아! 말순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다른 구두 밑창이 미끄러졌다. 쿵! 말순이 바닥에 넘어졌다.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첩, 약봉지, 보리차 물병, 그리고 오래된 지갑. 어머! 주변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직원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말했다. 제가 언제 밀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넘어지신 거잖아요.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무릎이 너무 아팠다. 손바닥도 가진 것 같았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위험하잖아요. 직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웠다. 수첩을 집으려는데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든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오래된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말순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어린 딸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이제는 모두 세상에 없는 사람들. 말순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일어나실 거예요? 안 일어나실 거예요? 직원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로비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말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무거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급하게 걸어 나왔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
그의 가슴팍에는 병원장 차민준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접수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병원장님. 차민준 병원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말순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혹시 박말순 여사님 맞으십니까? 로비가 숨을 죽였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는 맞으시군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정말 걱정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말순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말순은 몸을 떨며 움직이지 못했다.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어디 다치셨습니까? 무릎이 좀. 병원장은 즉시 뒤를 돌아봤다. 지금 당장 휠체어 가져오세요. 그리고 정형외과 과장님께 연락드려.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였다. 순식간에 휠체어가 도착했고 병원장은 직접 말순을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리고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가방에 넣어 주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접수대의 직원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초라한 할머니가 병원장님이 저렇게까지 모시는 사람이라고.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이지수 간호사가 달려왔다. 아까 응급 상황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병원장님, 무슨 일이? 지수는 휠체어에 앉은 말순을 보고 놀라 멈춰섰다. 이 간호사. 병원장이 지수를 불렀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수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아까 대기실에서 본 할머니, 그리고 접수대 직원들의 불편한 표정.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실로 가시죠. 여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곧 모시러 오겠습니다. 병원장은 말순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인 후 접수대 쪽으로 걸어갔다. 직원들은 그의 차갑게 변한 표정을 보고 몸을 떨었다. 지금부터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시죠. 병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희는 그냥 규정대로. 규정? 병원장이 끊어 말했다. 어르신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도 규정입니까? 아니, 그건 실수로. 실수. 병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CCTV를 확인하면 되겠군요.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이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병원장님,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퉁명스러운 응대, 무시하는 말투, 그리고 수군거리던 직원들의 대화까지. 병원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리고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직원들이 할머니의 차림새를 비웃으며 돈도 없으면서 궁상 떤다는 말을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병원장은 천천히 접수 직원들을 바라봤다.
여러분은 지금 이 병원을 세운 분을 모욕한 겁니다. 이 병원을 세운 분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병원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박말순 여사님은 이 병원의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기부를 해주신 분입니다. 이 건물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도,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출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여사님 덕분입니다. 직원들의 입이 벌어졌다. 거짓말.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병원장은 로비 한쪽을 가리켰다. 저쪽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복도 입구 벽면에 대리석 현판이 걸려 있었다. 박말순 기념관 마이너스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기리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 병원의 설립과 발전에 헌신적인 후원을 해주신 박말순 여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5월 직원들은 그 현판을 매일 지나쳤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오래된 현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15년 동안 병원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여사님은 단 한 차례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표창도 그 어떤 것도 거절하셨습니다. 그저 환자들이 잘 치료받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말수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끈을 움켜쥐었다. 병원장은 다시 말순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순의 손을 잡았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괜찮습니다.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병원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여사님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그때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실은 오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여기 오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병원장은 조용히 들었다. 제가 그동안 정성껏 후원해온 이 병원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다. 참 섭섭하더군요. 여사님, 돈이 많아서 기부한 게 아닙니다.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 남편도 딸아이도 모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으로 살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누군가는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로비는 숨죽인 듯 조용했다.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바랐습니다. 제 가족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말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병원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곳에서 받은 건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 취급받았고 궁상 맞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저는. 말순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이 병원에 계속 기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사님, 제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곳이라면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제 정성이 제대로 쓰일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침묵. 무거운 침묵이 로비를 짓눌렀다. 병원장은 천천히 일어나 접수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여러분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이 병원이 가장 소중한 분을 잃게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관련된 직원 전원 이리 나오십시오. 병원장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류를 돌려보냈던 첫 번째 직원, 말순을 밀쳤던 중년 여직원,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렸던 직원들까지. 모두 5명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다. 여사님께 당장 사과드리십시오. 직원들은 머뭇거렸다.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저 초라한 할머니가 정말로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라니. 지금 말입니다. 병원장의 고함에 직원들이 화들짝 놀랐다. 가장 먼저 접수했던 젊은 여직원이 말순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다. 그게 사과입니까? 병원장이 차갑게 말했다.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아니,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말순을 밀쳤던 중년 여직원은 울먹이며 말했다. 여사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차림새를 비웃었던 직원은요? 병원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입니다. 여사님, 저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도 무릎을 꿇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5명의 직원들이 모두 말순 주위에 무릎 꿇고 울먹이며 사과했다. 로비에 모인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말순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말순의 얼굴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있었다.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오늘 배우셨으면 합니다. 여사님. 직원들이 흐느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순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누군가의 낡은 옷과 신발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눈물을 흘렸다. 병원장이 말순에게 다가왔다.
여사님, 이들에 대한 징계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말순이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해고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병원장이 놀라 말순을 바라봤다. 대신 말순이 계속 말했다. 제대로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하기를. 병원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3개월간 무급 정직입니다. 그리고 복직 후에는 환자 응대 교육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사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해고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직원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말순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자, 이제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하러 가세요. 병원장은 말순의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말했다. 여사님, VIP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아닙니다. 병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말순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휠체어가 복도를 지나갈 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지수 간호사였고 그 다음은 대기하던 환자들이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복도 한쪽 벽에 걸린 박말순 기념관 현판이 오후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